안녕하세요. 윤앤리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앤리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다 보면 언제든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됐을 때는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보거나 형사 절차에서 양형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 형사 공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3자, 은행 등의 제3자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형사공탁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이러한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그 피해자를 피공탁조로 이제 지정해서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절차가 완료되면은 사법기관인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탁서가 제출되는 경우 법원은 그 가해자의 양형에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러한 그 형사 공탁은 민사 공탁과 달리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일반적으로 공탁은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까지 언제든지 공탁자가 공탁을 철회하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공탁에서는 이런 공탁을 할 때 내가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탁을 한 다음에 양형에서 이런 부분을 참작을 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미 공탁을 한 사람은 자기가 양형에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말하자면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그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공탁은 완전한 공탁이라고 보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형사 절차라는 것이 수사 단계도 있고 재판 단계도 있고 이렇게 좀 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형사 공탁이라는 걸 하려면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궁금하네요. 네, 법으로서 이 공탁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수사를 받을 때 공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피해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말하자면은 합의를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판결을 임박했을 때 그때쯤에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공탁은 사실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합의를 위해서 뭐 형사 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절차라는 게 있을까요? 네, 검찰에서는 이제 고소 사건이 많다 보니까 뭐 극단적으로 뭐 시시비비를 가려서 기소를 하고 뭐 재판을 받게 하기보다는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청에서는 형사조정실을 운영하고 있고 형사조정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고소 사건들 중에서 또는 이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 중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원만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그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야기해서는 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검사가 직권으로 이 사건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조정 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형사공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예, 그 공탁이라는 것은 법원에 이제 금전을 맡기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피공탁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주민등록 초본이고요.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원에 인적사항에 대한 등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상황을 고려해서 먼저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죠. 가해자가 공탁을 하려고 인적사항을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허락을 하면 바로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요.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재량인데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공탁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사항이 적힌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야만 형사공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 형사공탁금과 신청 서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원을 방문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알아두면 쏠쏠한 교통상식.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